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색 돌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삶에는 때로 피할 수 없는, 하지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혹은 오랜 연인일 수도 있죠. 이런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회색 돌멩이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의 흔한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감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대하며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을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마지막 1년을 버티기 위해 혹은 더 이상 독이 되는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우리는 깊은 해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해리 상태란 마치 내 삶을 영화처럼 관망하는 느낌, 나 자신과 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눌러 왔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깊은 안개와 같은 해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방에 불을 끄고 싶을 때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방을 다시 밝히고 싶다고 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켜져라라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우리 손으로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만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리 상태에 이른 것은 감정이 저절로 꺼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감정의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끝났다면 그 방어막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불을 켤 때처럼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겪는 정신적 학대는 우리 뇌의 물리적인 뇌졸중과 아주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 환자가 마비된 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무 블록 하나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팔을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뇌는 끊어졌던 신체와의 연결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재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무언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저것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도록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저는 과거에 독서하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은 제가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저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애인을 숨기듯 읽던 책을 침대 밑으로 황급히 밀어넣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책에 대한 모든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책을 손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책을 꺼내 딱 1분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릴 때 책 읽는 걸 얼마나 좋아했니? 벌을 받을 때 책을 못 읽게 하는 게 가장 큰 벌이었잖아. 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다시 열정을 되찾으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조금 유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열정을 미워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해리 상태가 당신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에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당장 그 행복을 당신의 삶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 충분히 음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면화된 타인의 부정적인 목소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것처럼 다시 켜기 위해서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말이죠.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해리 상태에 빠진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한 저항감만 커져서 놓아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또다시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화를 내는 대신 당신의 잠재의식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해리 상태에 있을 때 안전했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돕기 위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의식에게 화를 내면 부정적인 반응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또 무감각해졌구나. 괜찮아. 내 마음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젠 정말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이제는 다시 느껴도 괜찮아. 이처럼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색 돌멩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우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회색 돌멩이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분노, 두려움, 죄책감, 슬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전략은 이런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까지 모두 꺼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는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은 하되 그들이 먹이로 삼는 부정적인 요소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이 되는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경을 긁는 주제를 꺼내며 화를 돋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부정적 감정 교류를 차단하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 스위치를 끌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화제를 바꾸거나 정중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나 좌절감 없이 당신은 원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물론 이 방법은 당신의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복한 태도를 유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미소 지으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직장에서 당신의 공을 가로채려 할 때 당신이 침착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요?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원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얻지 못해 마치 산소가 부족한 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할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로 당신을 공격하거나 더 집요하게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게서 아무런 감정적 먹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력감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거지? 어디서 저런 내면의 힘이 나오는 거지?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시험하려 들겠지만 당신이 꾸준히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회색 돌멩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남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회색 돌멩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감정의 교류를 차단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우지 않고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색 돌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삶에는 때로 피할 수 없는, 하지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혹은 오랜 연인일 수도 있죠.
이런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회색 돌멩이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의 흔한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감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대하며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을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마지막 1년을 버티기 위해 혹은 더 이상 독이 되는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우리는 깊은 해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해리 상태란 마치 내 삶을 영화처럼 관망하는 느낌, 나 자신과 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눌러 왔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깊은 안개와 같은 해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방에 불을 끄고 싶을 때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방을 다시 밝히고 싶다고 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켜져라라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우리 손으로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만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리 상태에 이른 것은 감정이 저절로 꺼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감정의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끝났다면 그 방어막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불을 켤 때처럼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겪는 정신적 학대는 우리 뇌의 물리적인 뇌졸중과 아주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 환자가 마비된 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무 블록 하나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팔을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뇌는 끊어졌던 신체와의 연결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재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무언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저것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도록,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저는 과거에 독서하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은 제가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저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애인을 숨기듯 읽던 책을 침대 밑으로 황급히 밀어넣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책에 대한 모든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책을 손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책을 꺼내 딱 1분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릴 때 책 읽는 걸 얼마나 좋아했니? 벌을 받을 때 책을 못 읽게 하는 게 가장 큰 벌이었잖아. 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다시 열정을 되찾으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조금 유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열정을 미워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해리 상태가 당신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에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당장 그 행복을 당신의 삶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 충분히 음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면화된 타인의 부정적인 목소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것처럼 다시 켜기 위해서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말이죠.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해리 상태에 빠진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한 저항감만 커져서 놓아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또다시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화를 내는 대신 당신의 잠재의식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해리 상태에 있을 때 안전했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돕기 위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의식에게 화를 내면 부정적인 반응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또 무감각해졌구나. 괜찮아. 내 마음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젠 정말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이제는 다시 느껴도 괜찮아. 이처럼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색 돌멩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우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회색 돌멩이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분노, 두려움, 죄책감, 슬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전략은 이런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까지 모두 꺼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는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은 하되 그들이 먹이로 삼는 부정적인 요소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이 되는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경을 긁는 주제를 꺼내며 화를 돋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정적 감정 교류를 차단하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 스위치를 끌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화제를 바꾸거나 정중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나 좌절감 없이 당신은 원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물론 이 방법은 당신의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복한 태도를 유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미소 지으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직장에서 당신의 공을 가로채려 할 때 당신이 침착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요?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원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얻지 못해 마치 산소가 부족한 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할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로 당신을 공격하거나 더 집요하게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게서 아무런 감정적 먹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력감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거지? 어디서 저런 내면의 힘이 나오는 거지?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시험하려 들겠지만 당신이 꾸준히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회색 돌멩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남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회색 돌멩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감정의 교류를 차단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우지 않고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색 돌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삶에는 때로 피할 수 없는, 하지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혹은 오랜 연인일 수도 있죠. 이런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회색 돌멩이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의 흔한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감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대하며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을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마지막 1년을 버티기 위해 혹은 더 이상 독이 되는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우리는 깊은 해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해리 상태란 마치 내 삶을 영화처럼 관망하는 느낌, 나 자신과 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눌러 왔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깊은 안개와 같은 해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방에 불을 끄고 싶을 때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방을 다시 밝히고 싶다고 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켜져라라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우리 손으로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만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리 상태에 이른 것은 감정이 저절로 꺼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감정의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끝났다면 그 방어막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불을 켤 때처럼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겪는 정신적 학대는 우리 뇌의 물리적인 뇌졸중과 아주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 환자가 마비된 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무 블록 하나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팔을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뇌는 끊어졌던 신체와의 연결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재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무언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저것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도록,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저는 과거에 독서하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은 제가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저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애인을 숨기듯 읽던 책을 침대 밑으로 황급히 밀어넣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책에 대한 모든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책을 손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책을 꺼내 딱 1분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릴 때 책 읽는 걸 얼마나 좋아했니? 벌을 받을 때 책을 못 읽게 하는 게 가장 큰 벌이었잖아. 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다시 열정을 되찾으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조금 유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열정을 미워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해리 상태가 당신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에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당장 그 행복을 당신의 삶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 충분히 음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면화된 타인의 부정적인 목소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것처럼 다시 켜기 위해서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말이죠.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해리 상태에 빠진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한 저항감만 커져서 놓아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또다시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화를 내는 대신 당신의 잠재의식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해리 상태에 있을 때 안전했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돕기 위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의식에게 화를 내면 부정적인 반응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또 무감각해졌구나. 괜찮아. 내 마음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젠 정말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이제는 다시 느껴도 괜찮아. 이처럼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색 돌멩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우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회색 돌멩이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분노, 두려움, 죄책감, 슬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전략은 이런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까지 모두 꺼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는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은 하되 그들이 먹이로 삼는 부정적인 요소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이 되는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경을 긁는 주제를 꺼내며 화를 돋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정적 감정 교류를 차단하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 스위치를 끌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화제를 바꾸거나 정중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나 좌절감 없이 당신은 원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물론 이 방법은 당신의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복한 태도를 유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미소 지으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직장에서 당신의 공을 가로채려 할 때 당신이 침착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요?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원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얻지 못해 마치 산소가 부족한 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할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로 당신을 공격하거나 더 집요하게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게서 아무런 감정적 먹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력감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거지? 어디서 저런 내면의 힘이 나오는 거지?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시험하려 들겠지만 당신이 꾸준히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회색 돌멩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남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회색 돌멩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감정의 교류를 차단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우지 않고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색 돌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삶에는 때로 피할 수 없는, 하지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혹은 오랜 연인일 수도 있죠. 이런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회색 돌멩이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의 흔한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감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대하며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을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마지막 1년을 버티기 위해 혹은 더 이상 독이 되는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우리는 깊은 해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해리 상태란 마치 내 삶을 영화처럼 관망하는 느낌, 나 자신과 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눌러 왔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깊은 안개와 같은 해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방에 불을 끄고 싶을 때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방을 다시 밝히고 싶다고 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켜져라라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우리 손으로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만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리 상태에 이른 것은 감정이 저절로 꺼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감정의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끝났다면 그 방어막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불을 켤 때처럼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겪는 정신적 학대는 우리 뇌의 물리적인 뇌졸중과 아주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 환자가 마비된 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무 블록 하나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팔을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뇌는 끊어졌던 신체와의 연결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재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무언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저것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도록,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저는 과거에 독서하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은 제가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저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애인을 숨기듯 읽던 책을 침대 밑으로 황급히 밀어넣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책에 대한 모든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책을 손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책을 꺼내 딱 1분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릴 때 책 읽는 걸 얼마나 좋아했니? 벌을 받을 때 책을 못 읽게 하는 게 가장 큰 벌이었잖아. 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다시 열정을 되찾으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조금 유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열정을 미워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해리 상태가 당신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에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당장 그 행복을 당신의 삶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 충분히 음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면화된 타인의 부정적인 목소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정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것처럼 다시 켜기 위해서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말이죠.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해리 상태에 빠진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한 저항감만 커져서 놓아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또다시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화를 내는 대신 당신의 잠재의식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해리 상태에 있을 때 안전했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돕기 위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의식에게 화를 내면 부정적인 반응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또 무감각해졌구나. 괜찮아. 내 마음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젠 정말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이제는 다시 느껴도 괜찮아. 이처럼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색 돌멩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우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회색 돌멩이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분노, 두려움, 죄책감, 슬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 전략은 이런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까지 모두 꺼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 교류 차단하기는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은 하되 그들이 먹이로 삼는 부정적인 요소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이 되는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경을 긁는 주제를 꺼내며 화를 돋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부정적 감정 교류를 차단하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 스위치를 끌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화제를 바꾸거나 정중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나 좌절감 없이 당신은 원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물론 이 방법은 당신의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복한 태도를 유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미소 지으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직장에서 당신의 공을 가로채려 할 때 당신이 침착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요?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원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얻지 못해
마치 산소가 부족한 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할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로 당신을 공격하거나 더 집요하게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게서 아무런 감정적 먹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력감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거지? 어디서 저런 내면의 힘이 나오는 거지?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시험하려 들겠지만 당신이 꾸준히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회색 돌멩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남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회색 돌멩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감정의 교류를 차단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우지 않고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색 돌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삶에는 때로 피할 수 없는, 하지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혹은 오랜 연인일 수도 있죠. 이런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회색 돌멩이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의 흔한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감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대하며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을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마지막 1년을 버티기 위해 혹은 더 이상 독이 되는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 우리는 깊은 해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해리 상태란 마치 내 삶을 영화처럼 관망하는 느낌, 나 자신과 내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눌러 왔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깊은 안개와 같은 해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방에 불을 끄고 싶을 때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방을 다시 밝히고 싶다고 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켜져라라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우리 손으로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만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리 상태에 이른 것은 감정이 저절로 꺼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감정의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